오늘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영상 내용들은 또 이 촬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진행하시다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그냥 말씀으로 해주세요. 여기 지금 제 노트북하고의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채팅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막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질문들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하는 것만큼 오늘 설명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여러가지 소상히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대체 메시지 영재 교육에서 진행하는 중등과 초등과 그리고 이제 고등과까지 연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리고 2026학년도에 이제 프로그램에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등의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8학년도 입시 이후에 우리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적용받는 2032년, 2033년 입시에서는 수능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공계를 가는 학생들이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좀 버려뒀던 물리학이라고 하는 2 과정과 그 다음 미적분 2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죠. 실제로 대학교 입시에서 진행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끔 되면 그동안 내가 공부를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읍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수학에 집중되어져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해온 시간들이 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게끔 되어지면 이 수학 하나만 가지고 대입을 갖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다 이게 수학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등한시한 게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쯤 정신 차려서 공부를 갖다가 한 친구들의 케이스 중에 이제 재수를 갖다가 결심해서 본인이 재수 3수까지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3수까지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밑자리를 갖다가 잘 다지고 올라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공부하는 게 무리가 없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갖다 해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서 내가 겪는 이 현실은 참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의 세대 차이가 난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갖다가 내가 선행학습을 먼저 해가지고 온 친구와 선행학습을 뒤늦게 한 친구 결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뒤늦게 해서 잘하는 친구면 더 할 나위 없이 부모님의 만족감, 우리 친구의 만족감이 높겠지만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참고 삼아서 저희가 2026학년도 커리를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약간 옵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옵션 프로그램에서 저희 바뀐 프로그램으로 좋은 결과들을 갖다 내놨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학에 4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한 달 프로그램에서 매달 마지막 주에 저희가 정보, 파이썬 과목을 넣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강제적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재학교도 그렇고 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영재교육원도 그렇고 AI 영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실제 시험 문제도 이산수학이나 파이썬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끔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 하고서 시험 준비하고 있다, 수학만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 학원에 다니시는 재원생 부모님들이 정말 믿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도 결과들이 잘 나왔습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34명이면 아마 서울 시내에서는 최다 인원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서울교대에서 저 수학 과정에 대한 부분들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지도한 학원들이 많죠. 근데 수학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과학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정보 문제도 나왔어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해 문제 쪽집게처럼 맞춤 문제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MSG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발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할 것 없이 빛난 해가 올해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어지는 교재들도 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MSG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오면서 이렇게 불공이 있었긴 하지만 올해처럼 이 탄탄하게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잘 자리 잡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저희 컨텐츠가 이제 빛을 낼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MSG는 이제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이버 컴퍼니가 운영하는 교육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이코라고 하는 이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사이언스가 이어주는 코딩이라는 의미로 선생님들이 지어준 장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컴퍼니가 운영하는 대치 MSG 영재 교육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페이지를 바꿔놨네요. 여기 대치동하고 그다음에 부산 센텀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치에서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센텀에서는 대치 합의점안을 인수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센텀은 내년 2026학년부터 들어가게끔 되어지고요. 학원 컨텐츠에 대한 파트너스사로 이제 가사 소마, DMC점이 있고 그다음에 방배점, 그다음에 반포점이 있는데 실제로 DMC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MSG 영재 교육이라는 간판으로 변경되어져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관입니다. 일단은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원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학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그 가치관이 이게 어머님들과 통념, 매칭이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이 저희 학부모님들 특히 이번에 영재학교 결과 나온 친구들 올해 영재학교 결과 내놓으면서까지 지속적인 연락하고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언제부터 왔느냐? 초등학교 2학년 리틀 MSG부터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영재고를 가면 그 뒤에 이제 사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보러 올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가거나 외대부고를 가거나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보러 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학습의 시작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첫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원의 선택이 아니고 다른 학원을 선택했다가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들은 이 실제적인 학습의 수준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들 학습을 갖다 어떻게 해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의 학습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하고 심화를 이게 다지는 단계가 아니라 기본과 심화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반복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학습법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 그 첫걸음이라는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 잘 듣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건 좋은데요, 어머님. 이게 학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학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쉽냐? 쉽지 않죠. 왜? 책을 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책만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의 지식을 학습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4학년, 또는 조금 늦으면 5학년 때에 이 과학의 학습을 갖다가 시작하게끔 되어지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학습의 토대를 갖다가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거나 너무 늦어버리게끔 되었으면 잘 하고 있던 아이들도 내가 스스로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들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첫걸음에 대한 단계가 어머님들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 초등학교 2학년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이든 그 학년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첫걸음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수학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학학원에서 초중고의 라인까지를 갖다 다 그려줄 수 있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도 몇 학원들이 그 초중고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처럼 거기에 플러스 옵션의 비교과나 영재원, 영재 학교까지의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학원, 통째적인 학원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센텀에 갔을 때도 센텀에 있는 부분에 지금 학생 수가 지금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센텀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의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학생들이 그렇게 오는가 했더니 그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와이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원에서 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못하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학습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지를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습이 어렵다, 학습이 쉽다 이 부분에 결정되어 있는 건 니걸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을 어머님들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분명히 어머님들께서도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 중요하죠. 선생님 왜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정작 나중에 가시는 것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경쟁의 구도로 내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의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국어나 수학이나 또는 영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까지 이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의 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학을 빨리 하면 뭐가 좋은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요즘 세대한테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문해력이 매우 좋아지죠. 그리고 과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지면 영어 잘해요. 왜 영어 잘하냐고요? 영어 전체 지문의 패러그래프 70%가 다 과학에 관련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과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해야 되는 시점에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왜 유명한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그 주연 배우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후배의 배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마지막에 just do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그냥 해 라는 표현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영상을 지금 거의 한 4, 50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제 제자들한테도 보여줘요. 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해야 되는 건 정말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가잖아요. 그럼 나는 나중에 뭔가에 대한 푸념을 하고 있는데 왜 푸념을 하는가 봤더니 안 했잖아요. 그런데 푸념을 해요. 근데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 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첫걸음에 대한 시작부터는 어머님들 스스로도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도 just do 그냥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대체 MSG 아까 전체적인 걸 다 한다라고 했는데 뭘 하는 학원인가? 일단은 저희들은 대체 MSG는 영재 교육원을 준비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영재 교육원 준비만으로는 학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원래 태생 자체가 교과 학원입니다. 교과 학원. 그래서 이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과학부터 중등과학, 고등과학에 대한 부분들의 수업들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등과학에 대한 부분의 자리는 저희가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이 한과영 영재학교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이 한과형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3월에 있는 장영실 전형, 그다음에 우리가 5, 6월 달에 있는 일반 전형까지를 네, 다 이제 아울러서 네, 이제 수업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이런 과정에서 한과형 장영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애들이 한과형을 갖다가 가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가능하냐? 아니 다른 학원에 있는 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수학만 했잖아요. 근데 한과형의 장영실 전형을 갖다가 하려면 비교과도 해야 되죠. 학교 생활할 때 내가 전람회도 했어야 되죠. 발명대회도 했어야 되죠. 이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다 했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해서 나중에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럼 안 하나요? 해야죠.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목고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본 부분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학년도에도 그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칸 띄기를 했어요. 자, 이 한 칸 띄기가 뭐냐면 원래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업을 갖다가 3시간을 합니다. 근데 3시간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2시간으로 줄였어요. 왜? 지금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들은 빠듯하게 2시간을 갖다가 수업해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엉덩이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수업을 하고 그 뒤에 1시간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즌에 맞게끔 특강을 갖다가 넣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월달 같은 경우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죠? 발명대회잖아요. 그러면 발명대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치동에서 저와 저희 학원에 있는 션 코딩 선생님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울러서 수업을 갖다가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애들은 특강 안 들어도 발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센텀이 어머님 저희 대치동도 마찬가지로 대치동하고 이게 시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센텀에서 이번에 무엇을 했냐면 초과심 그 수업을 듣던 애들한테 2시간 뒤에 1시간을 이 과학전람에 그 쓰는 개요소 수업을 갖다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보고서에 완본을 내는 게 아니라 계획서까지만을 내고 통과해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초과심 수업 듣는 친구 5명이었는데요. 5명 전원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애들이 너무 적어서 통과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 다른 분 지도하시는 애들 중에는 떨어진 친구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붙었느냐? 아이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도와준 거잖아요. 전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업의 트랙 자체를 2시간 플러스 1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대치동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느 과학학원이 이런 프레임을 갖다가 과감하게 변경하고 짤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대치 MSG 영재 교육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교과를 갖다가 잘 가르치는 거에 플러스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영재원, 그 다음에 추후에 가서는 영재 학교에 대한 진학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지금 28학년도 입시 이후에 2032학년도 입시부터는 저는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 고등학교 지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고등학교 지원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특목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훨씬 유리하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재학교, 그 다음에 우리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자 어딜 가야 되나요? 하는데 저는 외고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단위에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재고나 과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 세 개를 갖다가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 때 입시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영재학교는 중1 때부터 입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5월 달에 있는 영재학교 입시 시작과 동시에 8월 달에 준비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나머지 일반고는 그 뒤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영재고의 트랙을 하게 되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 할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끝내고 갈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 트랙을 갖다 타는 거거든요. 영재고 떨어진다고 해서 울 것도 없어요. 왜? 영재고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입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반고 가서 내가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성적 유지하고 맛깔스럽게 대학을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번에 광주에 있는 서석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연구를 하고 모의고사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수능 준비를 해줬다. 어머니 그런 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반 고등학교가 전국 대한민국에 모두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나중에 사립이 아니어서 떠나가게끔 되어지면 그 학교는 또 그 선생님들이 안 남아있어요. 이번에 우리 수능 만점자 맞은 친구는 그 친구가 운이 대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생님 어디서 찾지 할 때 가장 균일하게, 균등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반고인가요? 특목고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 특목고라는 부분에서의 입시의 시작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놓고 보는 겁니다. 왜? 영재교육원에 대한 문제, 네, 영재 학교의 시험 문제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재 학교를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고등학교 가서 먼저 할 것들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네, 수능을 갖다가 진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는 거에 있어서 고3까지 기다리는 나이는 죄송하지만 네,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니까 서리학습을 갖다 미리 해서 미리 하기 때문에 각 반에 남아있던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교의 붕괴가 아니고 저는 교실의 붕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리학습을 갖다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독은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내 반에 몇 명이 앉아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의 인원별도, 반의 인원별도 없는 학교 어디야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내 특목고가 될 거라는 생각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현재 학년의 자녀를 두고 수수방관해 가면서 몇 년 뒤를 내다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커리큘럼은 교과하고 입시하고 대회 기준으로 나누는데, 자, 이 PT는 오늘 끝나고 어머님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들 수업에 대한 이 부분의 교과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 비교과 대회는 왜 중요하냐면, 오늘 그 설명 들으시는 어머님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한테는 좀 아쉽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은 올해 3월달에 있는 발명대부터 차근차근히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다른 특기적인 부분의 그 대회들에 대한 실적을 수상을 하면 5학년 9월달에 과학부 장관상 대상자 선발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학교에서 어머님 조회 시간에 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몰래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치동은 몰래 줘요. 왜? 그 상을 너무 받고 싶은데 사실 모든 그 시기와 질투를 다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이죠. 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내가 수학과 과학은 왕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학부 장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쌓을 때 그 승점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영재교육원 다니는 거에 대한 점수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토론대회, 전국대회까지 가면 우리가 점수 받는 것들, 그 학교 예선에서 점수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졌을 때 그 기준에, 학교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부여된 것들을 합산을 해서 1등을 뽑습니다. 그래서 과학부 장관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서 이 목록표는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이제 올라가야 되는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중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대회, 왜 중요하냐? 1학기 때 내가 대회를 수상을 했을 때 생기부에 적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1학기 때는 발명과 과학 토론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과학 전람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갖다가 많이 하고 싶어도 중학교 때는 대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재학교나 이런 데 특목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탐구 부분에 대한 걸 제출을 하려고 할 때는 1학기와 2학기 때 안 하잖아요. 2학년 때 막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아이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3단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원의 그 수업 방식은 기본하고 심화입니다. 기본하고 심화를 기본하고 심화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과 심화를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학습법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그 중학교에 있는 하이탑 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이 이 2015년도 교육과정에 비해서 그래도 구성이 빠졌던 것들이 좀 이렇게 채워졌어요. 근데 채워져서 사실은 난이도가 더 쉬워진 게 아니고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왜? 빠졌던 내용들이 고등물리로 올라가게끔 되어지면서 없어졌던 내용들인데 사실 그게 없어져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2015년 전에 있던 2009년 교육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해졌어요. 근데 2009년 교육과정, 네, 만물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풀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저처럼 과학에 대한 높다. 네, 이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오랫동안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 중등 과학을 잘해야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당연히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능에 연관되어진 통합과학을 잘할 수가 있죠. 중등 수학 잘해야 공통 수학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통합과학을 잘하려면 중등 과학 무지하게 잘해야 됩니다. 내신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부분의 심화 분리까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들 그 교육 방식에서 이 3단계의 반복 학습은 아이들이 그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효율성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중등과학을 갖다가 하고 나면 대부분들의 학원에서는 브릿지 과정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이 브릿지 과정을 통합과학으로 하는 학원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통합과학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등물리, 고등화학에 대한 원 시리즈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 중간 브릿지를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통합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내가 한자 안 보고도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정을 70% 놓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30% 놓고 기본 심화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반복을 통한 시간적인 절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을 갖다가 할 때 지금 초반에 어렵지만 중학교 가서 내신할 때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과학을 갖다 하게 되면서 기본 가지고는 애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다 느끼는 거는 어려운 걸 갖다가 해주면서 아이가 그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는 거지 쉬운 거 해가지고 누가 동기부여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님은 학습의 난이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학습의 난이도를 좀 높여서 학생이 적절한 난이도에서 베이스에서 압박을 받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 3단계 학습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잠깐 보시면 어머님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스파이럴 구조라는 거거든요. 수학은 이 부분에서 학년이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조금 커버링이 안 됐던 부분들도 사실 위쪽에 있는 선행학습하면서 덮여요. 근데 우리는 수학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80점이면 못 넘어가요. 왜? 100점이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 위에 걸 하면서 애들이 그걸 익히고 배워서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다고요. 내 아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선행학습법에 대한 스파이럴 구조를 하면 아유 너무 좋겠는데 이 과학은 또 이게 아니에요. 과학은 아니라고요. 왜 과학은 왜 스파이럴 구조가 아니냐? 위에 가면서 더 많은 걸 배울 텐데 어머님 과학은요 애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중에 요새 유튜브 보고 과학에 막 이게 흠뻑 빠져가지고 통달한 애들도 있고요. 또 요새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그 과학에 관계되어진 그 분들이 나와서 또 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은 우리가 코스모스 같은 책들을 갖다 읽어보려고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다는 거죠. 코스모스 책 두꺼운데 그 책을 갖다 읽겠다고 덤비니까. 근데 어머님, 과학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 그거에 깊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해서 정말 깊은 심화적인 내용을 갖다가 배우는 게 과학인데, 그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초등과학, 중등과학, 고등과학을 갖다 놓으면 그냥 블록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등과학을 안 배워도 중등과학 할 수가 있고, 중등과학 안 배워도 고등과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초등과학부터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과감하게 이 말을 갖다 드리고 싶네요. 초등과학부터 착실하게 써가지고 올라온 친구는 이 지금 현재 이 고등과학에 대한 부분에 이걸 건물 높이로 계산을 했을 때, 자, 초등과학 안 하고 중등과학 안 하고 고등과학 한 친구보다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그 시야의 그 어떤 관점 자체에 대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시야가 좁아진 상태로 내가 문제를 보고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본인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지금 보셨지만 초등과학은 학기별 책이기 때문에 8권밖에 안 돼요. 중등과학은 그 6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두께에 대한 책이 고등과학에 가면요, 할탁 기준으로 해서 총 19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 보니까 이 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지면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리 2, 그다음에 화학 2, 생물 2에 대한 이 내용들이 진로 과목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에요. 근데 왜 고민하냐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 해놓고 그 부분에서 하나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어머님 절대 속지 말아야겠거든요. 시험 현장에 가게끔 되어지면 10가지 중에 내가 1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나머지 한 가지 준비한 것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고등학교 입시에 있는 영재학교나 과거 입시에서 그러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그냥 대입에서 그러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융합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통으로 공부를 다 해놓고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어머님들 자녀들의 모습을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자녀를 선택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자녀를 선택하실 건지. 그거는 어머님들의 자유지만 나중에 아이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야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갖다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안 한 거는 둘째치고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시야의 관점을 갖다가 높이느냐, 시야의 관점을 갖다 낮추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 대한 것도 할 때 아까 제가 왜 과학을 먼저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데다가 문해력 때문에 그런다. 근데 과학은 진짜로 연결이 안 되는 과목이 없어요. 수학, 국어, 영어, 심지어는 우리가 사회까지도. 근데 그런 과학을 갖다 안 하면 나중에 다른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내신을 갖다 못하는 거 사실 이게 왜 못했을까, 많이 틀렸을까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걸 갖다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과학 안 해서 못하고 봐요. 그 과학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에 대한 부분들의 성적도 잘 나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저는 학년별로 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딱 놓고 보면 초등학교 이제 전에 미취학 아동한테는 사실 뭐 과학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들보다 그냥 흥미를 줄 수 있는 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거, 당연히 실험이죠.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할 때 저는 만들기 위주의 그 실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꼭 주장을 합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뭔가 화학 실험 어렵게 하고 이거 의미 없고요. 손동작을 통해서 뇌의 지능 발달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만들기.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는 독서 활용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부분에 어떤 도구를 갖다 활용한 것들을 써서 난이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거. 그 대신 실험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과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라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일 때는 이제 실제로 영재원에 대한 준비들의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과학에 대한 공부들을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 관심을 가지게 돼요. 수학만으로 가는 시대가 이제 지났거든요. 그리고 과학 영재 교육원 가는 부모님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동향이 바뀐 게 뭐냐? 예전에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영재원을 가기를 희망하셨어요.
근데 수학을 가면 이제 기본적인 선행학습 한 거보다 이제 좀 낮은 내용을 갖다 배우다 보니까 이 영재원만큼은 과학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모님들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오래 의아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섞어주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 믹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학을 갖다 많이 했던 친구들이 그 융통성이나 그런 어떤 좀 다방면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가지는 데 있어서 과학이라는 과목만큼 좋은 과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학년 때부터 중등과학 시작했던 친구들은 좀 빠르면 5학년 때 고등과학 들어가고요. 그리고 5학년 때 TPL 보고 6학년 때 고등과학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실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재 학교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릇을 갖다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왜 지원을 시키느냐? 100% 붙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국과학영재학교 장명실 전형, 일반 전형 붙었던 친구들이 1학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1학년들이 많은 이유는 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가게 되어지면 좋지만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는 내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1 때를 갖다가 내가 꼭 준비를 갖다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의 기점에서부터 6학년 때까지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재원이라는 라인을 갖다가 그리는데 사실 이 영재원이 중요하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입학 원서, 한과영이나 다른 영재학교의 입학 원서를 넣을 때 꼭 뭐가 들어가냐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활기록부 내용에서 어머님 우리 아이 자랑할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이 사립초등학교 부모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잘 써준 것 외에 없어요. 왜? 신경 안 쓰고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조금 관리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어머님들의 그 경우에는 생계부에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왜? 학교에서 이 친구가 단순하게 그냥 뭐 회장하고 뭐 이렇게 학교생활 열심히 한 거를 떠나서 이런 대회를 갖다 참여해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량을 선생님들한테 노출시켰잖아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다닌다고 하는 건 학교에서 얘 그냥 잘하는 아이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단지 한 줄 적히는 거에 의미를 갖다 두는 게 아니라 그 한 줄 적힘으로 인해서 다른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 아이가 뛰어난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고 생계부에 기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에서 우리 어른들은요 딱 한 가지밖에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왜 영재원을 시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 아이의 생기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머니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 어머님도 괴롭고 그리고 아이도 괴롭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대신 6학년이 딱 됐을 때 이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요 이 부분에서 뭐가 다르냐면 이 한 아이하고 안 한 아이하고 선행학습의 격차가 없이 똑같이 올라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진짜 한 90% 이상은 선행학습의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는 3학년 때부터 영재원 준비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관심 가지시고 주변 인근 지역에서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영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는 정말 잘해요. 근데 어머니 면접장에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입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머니. 공부만 잘하는 거지. 근데 입시의 핵심은요, 마지막에 가서 면접 포인트, 그다음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정말 강점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근접점까지 가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 시야 자체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시야를 갖다 넓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날 설명해봐야
네, 거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3단계 학습 방법, 일단은 초등 과정에 있는 그 70%의 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중등 과정에 대한 30%를 더해서 심화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초과심이라는 교재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초과심이라는 교재는 초등과학 전체 물리 영역 8단원, 화학 영역 8단원, 그 다음에 생명 8단원, 지구과학 8단원을 각각 6개의 단원씩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어머님들이 교재를 딱 보시고 나서 사실 좀 자랑스러웠던 거는 교재 정말 좋네요. 네, 어머님들이 그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이 교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업을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90%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재에 대한 내용에서 읽을 거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이라고 해서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또 하나는 중등 교과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이제 영재원이나 또는 저의 설명 방식으로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초과심이라는 교재는 이 대체 MSG의 가장 메인이에요. 중과심도 이제 그 교재가 이제 올해 26년 5월 달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중과심은 사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한눈에 보는 연대기라는 그 교재, 제 교재를 다시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재 왜 각색을 하냐면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내놓고 센텀은 우리 조용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12권의 교재를 통해서 지금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등 교과에 가게끔 되어지면 이게 메인이잖아요. 중등 교과에 대한 부분의 70%, 그 다음에 고등 교과에 대한 개념, 연결 개념 30%.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중등 교과가 몇 번 반복이 되어지냐면 초과심할 때 한 번, 중과심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브릿지할 때 한 번인데 이 세 번을 통하게끔 되어지면 고등 과정 어떻게 되냐? 정말 쉽습니다. 고등 과정을 애들이 못하는 게 그 개념을 이해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고등학교 개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고등학교 물리 1에 대한 이 문제를 하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의 수학 내용이 끝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와 연결됩니다. 근데 이 중학교 3학년 1학기와 2학기의 내용은요, 그 뒤에 나오는 수원, 대수 파트와 수투에 대한 미적분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면 못하고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수학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수학을 할 때 중학교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 고등수학에 대한 연결 고리가 확실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고등과정 갈 때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면 안 올려보내요. 왜? 올려보내면 당연히 여기 거기서 고등과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텐데 내가 문제 못 푸니까 짜증날 텐데 올려보내서 괜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할 때 그 기본기 스타트점에 있는 준비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준비도에 대한 부분들이 뭘 해보려면 중등 심화까지는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언제 무슨 학년에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영재고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까지 수1에 대한 입문 과정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공수 2까지를 끝내 있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대체 메시지는 아직 그 도입을 안 했는데 센터맨은 제가 예전에 영재학교 지도하던 방식에서 수학을 6개월 만에 끝내는 6 패키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대수 파트 이틀, 기하 파트 이틀로 해서 총 우리가 그 4일 정도의 6개월 과정으로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을 다 끝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 대체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내년 이제 이번 겨울 때에 선생님 트레이닝 시키고 3월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데 왜 선생님 트레이닝을 시키냐고요? 물론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뭐냐?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쉽게 하는 단계,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틀리고 모르고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센터부터 지금 진행을 갖다 하고 있는 것들을 내년에 여기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6학년 12월 달까지 적어도 물리 1, 화원까지는 끝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생원까지는 안 바래요. 네, 근데 그 정도 끝내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때 가서 내가 공부를 갖다 시작을 할 때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선생님 무슨 이 초등학생들한테 고등학교 거를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입시에 딱 그 앞에 가서 제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현실적으로 이게 땅 하고 맞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백날 이야기 해봐야 여기서 속에 경유기처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실제 가게끔 되어지면 필요라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 그런 이야기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다 뭐죠? 자기 자식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어디선가 소문 들었어요.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애들은 시킨다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내 애들은 왜 안 되고 자기 애들은 돼? 네, 이걸 어머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대체 MSG는 딱 세 가지의 로드맵이에요. 0.1, 그 다음에 5%, 11%. 근데 여기까지를 어머님들은 다 대부분들 보세요. 저희가 딱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건 5%도 필요가 없어요. 0.1%와 11%. 왜? 11%는 지금 현행 바뀐 등급 기준에서 2등급의 시작입니다. 2등급에 대한 포인트는 너무 넓어요. 11%에서 35%까지. 와, 어머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왜 2등급에 대한 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2등급에 대한 애들이 제일 애매모호해요. 1등급에 우리가 10% 안 들어가면 이제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어떻게 되죠? 재수하죠. 재수하려고 어떻게 하죠? 학교 자퇴하죠. 근데 학교를 오면 자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학교를 자퇴하면 안 되냐면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평가를 갖다 할 거기 때문이죠. 수능이 없어지는 판이니까 수능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어머니 애들 검정고시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수시 입결에 대한 학종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 때 아이들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내년 26년 1월 달부터 한 달에 1시간 정도씩 아이들 인성교육이 들어갑니다, 어머님. 그래서 인성교육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요.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얘기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 프로그램을 앉혀놓는 이유는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게 겪게 되어지는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으면 학생들은 대비를 갖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저희가 로드맵에 다 넣었습니다. 0.1% 로드맵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로드맵이고요. 실제 그 1학년들 중에 그 초반시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시 이제 2학년 9월 달부터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초등학교 3학년 8월 달까지 진행되어진 상태에서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2학년 때에 가천대 브릿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영재원으로 지원해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2학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천대 영재원 브릿지 과정도 있지만 이 8월 달에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습니다. 어머님,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이 4학년, 5학년, 6학년도 아니고 왜 초등학교 3학년들부터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 AI 영재원을 갖다 넣어놨을까요? 이게요,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뉴스 보셨겠지만 안철수 국회의원이 판교에다가 AI 영재학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놨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어떤 핫 이슈의 경험에서 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오산에 들어오는 AI 바이오 영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끔 되어지면 이 경기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영재 학교 단지 자체가 AI 영재 학교 단지로 바뀌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도 뭐만 하고 있냐면 수학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바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트렌드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끝나면 뭘 느끼냐면 마음이 급해지죠. 근데 마음이 급해지는데 저는 과학에 대한 마음이 급해졌으면 좋겠는데 수학에 대한 마음이 더 급해져요. 근데 수학은 어머니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갖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다 해요. 그래서 3학년 후반대에서 4학년 이제 그 초반 때까지 기본적으로 중등과학을 갖다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서울권에 있는 애들은 이 4학년 그 8월달, 9월달에 서울교대에 이제 영재교육원에 입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진행하면서 내가 발명대회, 내 과학설람회 준비를 갖다 끝내고, 근데 나중에 이제 5학년 때 가서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게끔 되어지면 고등과정으로 이어져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재고 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영재학교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가는 거를 희망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왜? 일찍 가게끔 되면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가는 아이들의 대부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학제가 2년이 세이브가 됩니다. 2년이 세이브가 되면 얘네들은 나중에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아주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이에요. 그 교환학생으로 가서 우리 국내 인프라가 아니라요, 외국에 있는 인프라를 갖다 겪고 오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의 로드맵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단순하게 애들을 고등학교 보내고 나서 우리가 그냥 애들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학원의 로드맵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0.1%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5%는 실제로는 좀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출발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의 그 과학인 초과심을 4학년 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과정이 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하고 화학까지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등 연계를 해서 이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그 과정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비슷한데 고등과학을 섣불리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수학에 좀 빨리 갔던 친구들이 있고 수학을 빨리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5%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수학에 대한 진도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학원에 가면 딱 어디까지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5% 로드맵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보통에 있는 그 학원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저희가 어머님들 상담하고 로드맵 설계를 할 때 저는 2+1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학원에 갈 때 이틀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배운 복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의 비슷한 선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가 어머님 조금 하는 데 있어서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나가고자 할 때는 +1을 해서 선생님도 나갈 수 있는 한 시간을 따로 뽑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은 진짜 안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갖다 할 때 그냥 기본 진도에 대한 속도만을 갖다 즐기면서 하는 거는 저는 반대.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아까 0.1%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과학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수학이 다 끝나 있는 친구들, 한 반은 고등학교 수학 지금 공수 1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3학년 반 중에 좀 한 반은 그 반은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인데 3학년들인데 공수 1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수학 진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면 이게 과학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장점이 있죠. 왜? 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거든요. 언어에 대한 해석이 되면서. 그래서 간접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이 주는 영향 자체가 지대합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할 때 수학을 안 써볼 수가 없어요. 수학에 대한 응용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과학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 사실
네, 어머님들께서 이 로드맵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저는 믿지는 않아요. 왜? 사실 이 로드맵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건 겸손이지만 어머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 로드맵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유는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진행하는 로드맵인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중등과정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중등과정 진행을 하면 어머님 이 친구들은 뭐를 해야 되냐? 정말 진짜 너무 힘든 게요. 네, 이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해서 과학고등학교 가겠다, 네, 영재학교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만 이제 준비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가장 이제 그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비교과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예요. 영재만 없어요. 그냥 중등과학 내가 들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늦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내신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서투르지 않으시다면 진짜 먼저 할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등과학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출발한 친구들은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내신을 하면서 내신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기간 외에는 과학을 갖다가 이렇게 선행으로 좀 뽑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미친듯이 달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미친듯이 달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부분에서 내가 과학을 안 하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특목고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현재 시점에 내 아이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최근에 어머님 하나고등학교 입시 커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내에서 애들이 이제 이공계를 가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물리 2를 안 했었는데 그 물리 2를 이제 2학년 2학기 때 그 절반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절반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그 하나고등학교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원탑을 이게 외대부하고 이게 서로 1, 2를 다투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어머님 왜 커리를 바꿨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물리 2를 그때 가서 하겠다고요, 어머님? 네. 어머니 정말 어머님의 큰 꿈이십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되잖아요. 미적 2까지 해야 되는데 수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 물리를 2를 한다면 애는 어머니 개념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들이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컨디션을 갖다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학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절실하다 진짜. 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보다는 절실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들이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 과학대 입사한 결과들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도 노골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희는 왜 학생들의 이름 거론을 하지는 않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설 영재원 87명 했고 교육청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수에는 못 집어넣었는데 작년 102명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한두 명, 한 3-4명 정도? 근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대치동 들어와서 쌓아 올린 그 합격자 수만 1044명입니다. 이 어느 부분에서 이 대학교설 영재교육원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지역 거점에 학원은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어요. CMS는 전국이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이 CMS가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할 때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노하우도 있지만 그만큼의 실력과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니트 MSG 하베르만 영재수학이라고 해서 유아 영재수학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니트 MSG 과학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실험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실험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2학년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년이 어리다고 해서 절대 딱 그 포인트에 맞는 실험을 갖다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재미 위주의 실험을 시키고 싶다면 그냥 Y지만 보내세요. 왜 Y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원반 들어가기 전까지 156가지의 교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Y지만 보내시다가
대치동 같은 경우도 한 3학년 중반에 다 빠져나오시죠. 중등과학 하려고. 근데 그거는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갖다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부분은요, 어머님, 내가 단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왜?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과학은 진짜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거 캐치 못했다? 아, 교육정보 바뀌고 있는데 입시정보 바뀌고 있는데 캐치 못했다? 어머님, 내 수업 듣고 있는 제자가 어머님 불쌍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변경 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그 A 모델은요, 누가 하고 있냐면 오세가 하고 있습니다. 하베르만 영재 수학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학년이 3학년 이상으로는 이 프로그램 돌리지 않고요. 아이들이 과학 흥미도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경험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리틀 MSG 자체는 이제 실험활동이나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중요하니까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학습을 할 때요, 어머님 애들이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의 뭐가 중요하냐면 리액션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에서 이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놓고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 글씨도 못 쓰는 한글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머님 시켜야죠. 나중에 요새는 초등학교 가면 1학년 때 그런다면서요. 한글 왜 안 시켜서 보냈냐고 선생님께서 그러신다면서요. 아니 어머니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의 트렌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7살이 되면 뭐를 하냐면 한글 가르치냐고 어머니들 정신없으세요. 학원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이런 한글에 대한 부분들을 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자, 쓰기의 중요성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아까 그 안쪽에는요, 실험 주제, 지식 개념, 생활의 응용, 그 다음에 또 준비물, 목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친구 거를 적어왔어요.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글씨 잘 못 써요. 글씨 못 쓰더라도 자기가 할 질문과 답,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사진들을 다 이렇게 해서 도요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달드리고요. 글씨 잘 못 쓰면 어때요? 내가 기록물을 갖다 남기는데. 근데 왜 남기냐고요? 어머님, 영재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그 과학적인 경험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영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학원에서 사진 한 장 안 찍어주니까. 그래서 이 사진들에 대한 부분들은 찍어놓고 어머님들께 꼭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인드맵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어머님 이 마인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이 부분에서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여기서 어머님이 저희들이 이제 그 교실마다 전자칠판이 있는데 그 교실마다 전자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애들은요, 어머님 이 부분에서 나와서 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이 욕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준 선생님이 아이가 잘했을 때 또는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 때 리액션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리액션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리틀 MSG에서 하는 실험 부분인데요. 어머님 이 빛의 굴절,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 그 전자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초등학교 6학년이 해도 어려운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것들을 아이가 시간을 가지고 숨 고르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지금 여기 실험다운 입은 친구들은 5세입니다. 리틀 MSG 처음 시작 단계에서 진행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재과학, 즉 초과시험이나 중등과학인데요. 저희들 초과시험은 이렇게 교재가 4번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번으로 지금 이제 재편됐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각 영역별 6개 단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이 영재원을 2014년도부터 하면서 제가 대치동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 초과시험 교재는 진짜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초과실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방권에서도 원하셔서 이제 보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줌 서비스나 아니면 영상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할 겁니다. 자, 초과실은 영상이 다 찍혀져 있습니다, 어머님. 대학부설 영재원 올해 사실 출판사로부터 연락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재고 이제 없어요. 다 팔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청 영재원 재고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 저희가 이 초등교과 이제 초등참고서 도서 순위 탑 100에 3주간 노출이 돼 있었더라고요. 특목고 교재 순위에서 전체 교재에서 40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머님 저희가 컨텐츠가 자꾸 쌓여가요. 컨텐츠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원, 만들어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업이 믿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단과 강사처럼 여기에서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하는 곳보다는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곳이 훨씬 어머님들의 자녀분한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영재원 교재의 이제 구성을 갖다가 보면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서 절대 쉽지 않게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왜? 쉬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스넬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고 이제 자체에 대한 이 평가를 갖다 통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답안지와 함께 아이가 했던 시험지와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올해는 중요했어요. 왜? 성적이 나왔던 애들 중에 이 성적이 어느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딱 53점 이상은 1차 지필평가를 통과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겪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실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정말 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등과학의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과학은 사실 수학 진도가 5학년 분수가 들어가면 제일 베스트고요. 초등과학은 현재 4학년 하고 있는 친구가 초등과학 듣고 싶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등과학은 보통에 있는 영재 학교를 준비하는 이제 학원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업까지를 끝내고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등과학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중등과학이 알차게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머님이 중등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진도를 꾸준하게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말씀드리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만 진짜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학을 갖다 공부하는 건 수학하고 달라서요. 수학은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과학은 진짜 반복이 아닌 겹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할 때 내 아이가 100점을 못 맞아서 80점, 90점, 왜 하나 틀려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부모님들 중에 그거를 1년을 갖다가 놓고 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만 진짜 6번 하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수학은 80점만 넘어도 넘겨주세요. 왜? 스파이럴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에서 덮입니다. 나중에 안 풀리던 문제 위에 거 우리가 배우게 되면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 학기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통으로 나가는 계통 수학이 있는 거예요. 네, 과학은 왜 물리 영역처럼 계통으로 하겠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주요하니까 계통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수업하고 숙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원래는 3시간씩 진행했었는데 그 3시간씩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2시간으로 하고 가볍게 그 부분에서 이제 보강이나 아니면 필요한 때 우리가 옵션에 특강들을 넣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과학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실제로 이 중등과학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정보 코딩 수업을 갖다 받고 있는 예시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등과학은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탑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탑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O2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에 있는 이 내용이
그 원래 시험 대비 교재 영역이 없었는데 이 1학년 거하고 2학년 거는 이제 개편됐기 때문에 그 마무리 끝에 시험 대비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대비 교재를 갖다가 꼭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그 단원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중등과학 명불허전에 대한 이 할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요 교재를 놓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반의 형태만 물리, 화학 집중반, 네, 생물 지구학반 따로 있고 전체 1년을 갖다 가는 물화생지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물리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 그 다음에 화학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 네,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커리큘럼, 지구과학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 더 요약을 정리해드리면 빠르게 진행하는 친구하고 느리게 진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느리게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애들이 실력이 없다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간 친구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중등과학을 여기 5학년까지 잡아놨지만 그 4학년, 5학년까지의 범위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 브릿지하고 고등과학까지를 갖다 진행하는 단계에서 여기는 이 부분에 중1 때, 12월 달까지 적어도 물리투, 화투까지는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물리 대회가 있는데요. 중등 물리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2월하고 8월 달에. 근데 24년도하고 25년도에 저희가 그 중등 과정이, 중등 물리 대회 초급 과정에 전국 1등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초급 과정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머님, 초급 과정이 중등과학의 심화까지가 초급 과정이에요. 그리고 중급 과정은 물리 원투까지 하고 일반 물리 좀 더 해야 돼요. 네, 고급 과정은 저희들 풀어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초급 과정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생 건 줄 알고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중급 과정이 아니라 초급 과정에 대한 부분이 중등과학의 심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고 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본 인원이 많나요? 아니요, 언니. 한 명만 봤어요. 한 명이 대상, 한 명이 대상.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언니 올해는 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아까 옵션으로 아까 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옵션으로 뺀 시간에 교육시키고 올해 8월 달에 전체 응시를 다 할 겁니다. 네, 근데 왜 응시를 할 거냐? 어머니 저희 학원에서 보는 거는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지만 이게 가장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식, 즉 내 아이가 규격화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받아볼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중등 물리대회 초급 과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이게 잘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가 느끼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에서 대원국제중 같은 데 가는데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 TPL, 중등 물리대회 초급이든 중급이든 간에 그 자격을 반드시 하나를 따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어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네, 초등과학, 네, 4학년 때는 중등과학, 네, 빠른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브릿지, 그 다음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고등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네, 여기서 영재고쪽 관련한 이 수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듣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약간 프리미어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니트레메시지라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을 하지만 초등과학을 느리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섣불리 빨리 하지 않고 그걸 3, 4학년 때 하고 중등과학을 5, 6학년 때 안착을 하면 브릿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갖다가 하면서 이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고등과학을 갖다가 진행하는 동안에 내신은 보통 과학 같은 경우는 2주를 갖다 쉬기 때문에 사실 내신과 이 고등과학을 병행해야 되는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겪게 되어지면 실제 그 아이가 이제 느끼는 데미지가 커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보다는 어머님들께 여기 있는 프리미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치 MSG 초등과학 시간표인데요.
약간 이제 다른 학원들하고 좀 다르죠. 저희 대체 MSG의 초등과학 초과심은 5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의 시간에 진행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일 시간대에 다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수업을 갖다가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간을 갖다 맞춰놨냐면 어머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보강이나 이런 것들 못 들으실 때 그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용이하게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초과심은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 슬로건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시간대는 거기 보내드리는 자료에 더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과학은 이 저녁 시간에 7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그 대신 이건 평일반입니다, 어머님. 평일반이 이 문화집중반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생물지구과학반은 화요일날, 그 다음에 하이탑 C반 같은 경우에 문화집중반은 7시 10분. 중학교 2학년 올라가려고 하는 중1 아이들을 위한 내신반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내신 정말 잘해주시는 여운이 부원장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하이탑 문화집중반과 생명지구과학반을 목금에는 구지은 선생님이 담당을 갖다 해주실 겁니다. 자, 근데 이 평일반 말고 주말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와 G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T는 제 반이고 학년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반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과 일요일반에 문화집중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운이 부원장하고 구지현 선생님의 반은 문화생지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각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진행을 갖다 하게 되는데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이 2시간이 되어져 있는 반들도 있고 3시간이 되어져 있는 반들도 있는데 그 3시간이 되어져 있는 반들은 기존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지의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3시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1시간을 갖다 붙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진행되어지는 반들 말고 T반, 그 다음에 여기 1월달에 개강하는 여기는 A4나 아니면 우리가 A7 네? A7과 같은 경우에 이런 반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거기다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중등과학 주말반 시간표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일반 시간표하고 초과심의 시간표는 5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하는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머님들 구미에 맞게끔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반에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